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카오시 유지가 2차전 선발이라는 파격 카드가 나왔다. 작년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1승 7패 3.12의 성적을 남긴 아카오시는 선발로 등판했을 때 방어율이 3.94로 좋지 않은 편이었다.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홈에서 QS를 기록했는데 시즌 초반이 강한 개막 대시 타입인지라 아베 감독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듯하다. 야쿠르트는 요시무라 코지로가 2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9승 8패 3.19의 성적을 보여준 요시무라는 신인 때보다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3승 1패 1.32로 엄청나게 강한 요미우리 킬러였는데 도쿄돔 방어율 제로의 낮 경기 강점도 있는 터라 쾌투의 가능성은 꽤 높다고 할 수 있다. 에이스가 무너진 뒤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텼다. 특히 8, 9회를 퍼펙트로 끝낸 이즈미 케이스케가 정말 큰 일을 해낸 듯. 확실히 마지막에 라이델 마르티네즈가 있으니 투수들의 자신감이 다르다. 야쿠르트는 오쿠가와의 무실점 호투 이후 3.2이닝 6실점. 개막 전부터 이 팀의 약점이 터져버렸다. 특히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 낙점된 야마모토 다이키의 부진이 경기를 끝내버렸다고 해도 좋을 정도. 마무리로 올라와 3점 차를 날려버린 타구치 카즈토는 예년에 힘이 나오지 않는다. 7회까지 50, 마무리는 56. 전날 경기는 금년의 요미우리는 이전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특히 후반부에 강해졌다는 게 포인트. 이번 경기는 선발에서 야쿠르트가 앞서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불펜이 변수인데 타카츠 감독은 이 경기 연속으로 불펜 운용에 사고를 칠 타입은 아니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배팅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레버 바우어가 다시 일본 무대 복귀전을 가진다. 2023 시즌 DNA에서 10승 4패 2.76의 성적을 남겼던 바우어는 적응을 거친 이후 무서운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그때에 비해서 나이를 2살 더 먹긴 했지만 지금의 바우어라면 충분히 이전이 위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니치는 마츠바 타카히로가 2차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7경기에 등판해 5승 6패 3.09의 성적을 남긴 마츠바는 역시나 반테린 도미. 남자답게 홈과 원정의 괴리가 확실한 투구를 보여주었다. 특히 작년 하마 스타 등판 시 1승 2패 5.79의 피안타율이 무려 307이었다는 건 낮 경기 스페셜리스트임을 감안해도 기대가 되지 않는 기록이면 틀림없어 보인다. 아즈마 이후 야마사키 야스아키와 이리에 타이세이가 이닝을 잘 막아냈다. 특히 이리에가 5점 차라고는 해도 3개의 아웃 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낸 게 인상적이다. 그런데 야마사키가 마무리가 아니라면 마무리는 이세 히로무이려나. 주니치는 타카하시 히로토가 부진으로 강판된 뒤 3명의 투수가 깔끔한 투구를 보여주었다. 작년 주니치의 불펜 성적이 좋았던 건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잘 던지기 때문이다. 결국 승리조가 얼마나 던지느냐가 관건일 듯. 향후 메이저리그 진출급 에이스들의 맞대결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즉 타카하시의 하마스타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는 것. 바우어가 시즌 초반에 부진하긴 해도 바우어고 무엇보다 마츠바는 하마스타에서 기대를 하기 어렵다. 특히 전날 타카하시가 무너진 건 시리즈 내내 주니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DNA의 낙승이 예상된다. 세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한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1승 9패 2.48의 성적을 남긴 토코다는 미친 듯한 전반기와 망해버린 후반기라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한신 상대로 3승 2패 1.30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홈 경기 한정으론 기복이 있었고 작년 단 한 번도 낮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다는 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신은 놀랍게도 토미다 레니 2차전에 선발로 나선다. 작년 33경기에 구원으로 등판해 1패 4홀드 0.76의 성적을 남겼던 토미다는 추격조의 한 축을 든든하게 맡아준 바 있다. 선발은 2023년 2번 등판이었는데 이 경기 모두 이닝과 실점이 같을 정도로 좋지 않았고 그 점이 불펜으로 가게 된 이유였다. 가장 최근 오픈전에서 5이닝 7안타 3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히로시마가 좌타자가 매우 강한 팀이라는 게 그를 등판시킨 이유일 것이다. 모리시타 강판 이후 올라온 호리의 아치아가 2실점으로 바로 무너진 건 치명적이었다. 거기서 막았으면 어찌됐든 추격의 흐름을 만들 수 있었지만 2점 차와 4점 차는 다르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시즌 내내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한신은 무라카미 쇼키의 135구 투구 이후 마무리 이와사키 스구루가 공 6개로 마무리 지었다. 금년의 이와사키는 작년과 다를 게 없을 듯. 불펜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본다. 전날의 모리시타는 정말 잘했다. 문제는 히로시마가 그걸 못 따라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히로시마 타선은 좌타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토미다 상대로 고전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물론 토코다는 언제나의 토코다답게 홈에서 쾌투가 가능하겠지만 불펜이 받쳐주느냐 그리고 타선이 받쳐주느냐라는 두 가지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1차전의 재판 비슷하게 될 듯. 화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경기 세이브 대 니오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타나베 유타로가 2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4경기에 등판해 3승 4패 2.67의 성적을 남겼던 와타나베는 제구되는 날은 무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유독 니포넴 상대로 강해서 홈에서 13.1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과시했는데 그가 2선발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니포넴은 카토 타카유키가 홈 개막전이 아닌 원정 2차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10승 9패 2.70의 성적을 남긴 카토는 날이 더워졌을 때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게 아쉬움을 남겼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피안타율이 무려 306이었는데 베르나돔에서의 카토는 오히려 홈에서의 카토보다 더 좋은 투수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논할 수가 없다. 전날 이마이가 완투를 해버렸기 때문. 일단 승리조는 믿어볼 레벨은 될 것 같다. 니포넴은 등판이 없었다. 카네무라가 완봉을 해버렸기 때문. 다만 왠지 이 팀의 불펜은 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다. 결국 전날 경기는 세이브가 세이브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낮 경기로 옮긴다고 크게 바뀌진 않을 듯. 작년 세이브의 낮 경기 성적은 13승 31패로 최악이었다. 와타나베는 그야말로 저격에 가깝고 카토는 베르나돔에서 강하다. 1차전에 이어 투수전이 되겠지만 이마이 뒤에 와타나베는 니포넴 타자들에게 조금 덜 위협적이다. 니포넴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오릭스 대 라쿠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FA로 오릭스 유니폼을 입게 된 쿠리 아렌이 신고식을 치른다. 작년 7승 10패 3.21의 성적을 남긴 쿠리는 낮은 WHIP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한 방씩 맞는 문제 때문에 패배를 많이 아는 바 있다. 일단 센트럴 리그 투수가 퍼시픽으로 갔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걸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라쿠텐은 작년 라쿠텐의 깜짝 성공작인 코자 타츠키가 2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5경기에 등판해 5승 8패 4.32의 성적을 남긴 코자는 버티기의 야구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오릭스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홈 경기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좀 더 좋은 타입인지라 기대를 걸 여지가 있다. 다만 하야카와 뒤라는 게 강점이자 단점이다. 작년 살짝 아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차도가 첫 등판부터 거하게 불론을 터뜨렸다. 팀이 사요나라 안타를 때리지 않았다면 역적이 되었을 뻔. 시즌 초반에 마차도의 구위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오릭스로선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쿠텐은 하야카와 이후 2.2이닝 동안 4명의 투수들이 1실점을 허용했다. 일단 가용 자원은 잘 썼지만 신뢰도 높은 투수인 스즈키 소라가 사요나라 안타를 허용했다는 건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역시 우타자를 잡기 위해선 스즈키보다는 후지이라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였다. 서로 9회 초와 9회 말에 점수를 주고받으면서 승부가 갈렸다. 일단 양팀 모두 후반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 일단 선발에 있어선 오릭스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쿠리는 아무래도 퍼시픽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는 편. 그러나 코자 역시 한계점이 있는 투수고 하야카와 디는 조금 불안하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불펜 대결인데 최소한 오릭스는 홈에서 불펜전에서 밀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후반에 강한 오릭스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지바롯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제키 토모이사가 2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8승 4패 2.50의 성적을 남긴 오제키는 뛰어난 투구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상과 불운이 겹치면서 아쉬운 결과물을 낸 바 있다.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2승 1패 2.50이었지만 투구 내용은 괜찮았는데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강점이 있었던 투수인지라 이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롯데는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오스틴 보스가 이적 후 첫 공식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시애틀에서 불펜 투수로 뛰었던 보스는 볼티모어 시절 선발로서 인상적인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문제는 오픈전 방어율이 4.09일 정도로 현재 NPB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홈런이 3발이라는 건 분명한 불안 요소다. 아리아라가 팍살나버린 뒤 추모리 유키 혼자 2이닝을 버티면서 1실점을 했다. 무실점이면 좋았겠지만 일단 다른 투수들의 소모를 줄인 건 다행이다. 롯데는 오지마의 조기 강판 이후 5이닝 동안 소프트뱅크 타선을 3안타 1실점으로 막아냈다. 특히 5회 불을 제대로 꺼버린 나카모리 슌스케의 투구가 매우 컸다. 스즈키 쇼타의 건재를 확인한 것도 개막전의 소득 중 하나일 것이다. 때려줘야 할 때 때려주지 못한 대가는 컸다. 개막전의 패배는 소프트뱅크로선 1패 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듯. 오제키는 일단 홈에서 제 몫을 해낼 수 있고 보스는 오픈전에서 장타 허용 문제를 드러냈다. 오지마와는 다르고 페이페이 돔을 생각한다면 장타 허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불펜 변수가 있긴 한데 전날 소프트뱅크는 승리조를 쓰지 않았다. 홈에 이점을 지닌 소프트뱅크가 어쨌든 승리할 것으로 본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